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독의 어휘입니다. 현대 일본의 인터넷 신조어들을 쫙 해독해 볼 건데요. 일본 사회가 사람 성향에 일일이 이름 붙이는 거 다들 아시죠? 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일본은 대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 유형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까요? 초식남, 건어물려, 메네라 이런 단어들 익숙하시죠? 얼핏 들으면 그냥 인터넷 밈이나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근데요,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대한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든 견뎌내려는 아주 심오하고 집단적인 일종의 방어 기제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잃어버린 시대의 새로운 언어, 변화의 촉매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배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요. 1980년대 버블 시대 때만 해도 종신고용, 탄탄한 중산층, 전통적인 가족.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버블이 푹 꺼지고 난 후의 현실은 어때요?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청년들은 지갑이 통통 비고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는 여전히 옛날 잣대를 들이미는데 현실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숨막히는 틈새에서 그 특이한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너진 역할과 새로운 젠더, 젠더의 반란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캐릭터 사전을 한번 펼쳐볼까요? 그 유명한 초식남입니다. 연애, 출세 경쟁, 과소비 이런 거에 도통 관심이 없는 남자들을 뜻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분들이 단지 게으르거나 열정이 없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일본의 그 잘 나가던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 전사 모델, 그걸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가 아니라 나름의 처절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옛날에는 기업 전사 남편의 내조하는 아내, 이게 정석이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반란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냅니다. 남성들이 그 무거운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짓눌려 초식남으로 한 걸음 물러선 사이에 오히려 육식녀들이 등장했어요. 연애도, 커리어도, 소비도 아주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는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여성들의 삶이라고 마냥 숨통이 트인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더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건어물려입니다. 밖에서는 진짜 멀쩡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인데 집에만 오면 연애고 꾸미는 거고 다 귀찮다며 건어물처럼 축 널브러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여성을 말하죠. 이 라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뭘까요? 사실은 늘 예뻐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그 끊임없는 사회적 압박이 완전히 지쳐버린 현대 여성들의 깊은 번아웃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고립을 피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집단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혼자 뚝 떨어지는 거, 일상에서 이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나타난 나름 긍정적인 형태의 생존 전력이 바로 조식화입니다. 이게 그냥 여자들끼리 밥 먹고 수다 떠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일본의 회식이나 네트워크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만 돌아갔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끈끈한 연대 문화이자 안전한 피난처였던 거죠. 전통적인 남성 사회 바깥의 새로운 공동체를 진화시킨 겁니다. 반면에 듣기만 해도 참 가슴 아프고 좀 충격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벤조메시, 직역하면 화장실 밥인데요.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다는 걸 남들한테 들키기 싫어서 화장실 칸에 숨어서 몰래 밥을 먹는 걸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그 외로움 자체보다 남들 눈에 저 사람 무리에 못 끼는 외톨이구나 하고 찍히는 걸 정화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 특유의 그 꽉 막힌 집단주의가 얼마나 숨막히는 공포로 작용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슬픈 사례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현실 도피, 가상의 위안, 사회로부터의 철수. 히키코모리. 이 단어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학교고 직장이고 인간관계고 싹 다 끊고 방 안에만 콕 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멘탈이 약해서 혹은 게으를 넣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 명백히 거대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짙고 무거운 그림자입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빡빡한 사회, 사람 피말리는 입시 경쟁,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침체, 거기다 튀지 말고 조화롭게 살라고 짓누르는 극단적인 집단주의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히키코모리는 자기들만의 획일화된 잣대를 들이미는 사회가 그 기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튕겨내버린 결과물인 거죠. 이런 불안정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타쿠죠. 특정 취미나 서브컬처에 푹 빠진 사람들인데요. 옛날에는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경제의 중심이 됐잖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가상세계에 몰두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상처만 주는 이 팍팍한 현실보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속 세상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위안을 줬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현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은 뭘까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들을 리얼충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단어 속에 엄청난 부러움과 함께 묘한 조롱 그리고 냉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취업하는 그 평범한 삶조차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지니까 인터넷 문화 특유의 질투심 섞인 방어 기제로 그들을 아예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5번째 섹션으로 가보죠. 고통조차 캐릭터가 되는 사회, 고통의 캐릭터화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깊고 캄캄한 절망과 고독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까요? 맨헤라라는 단어를 보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원래는 정신건강, 즉 멘탈 헬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도로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누군가의 애정에 몹시 목말라 하는 그 끔찍한 현실의 고통을 사람들은 마치 만화 캐릭터의 독특하고 귀여운 속성처럼 포장해서 소비하고 있어요.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조차 인터넷상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진짜 기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체념의 맨 끝자락에 사토리 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토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해탈을 뜻하거든요. 돈, 명예, 연애 이런 거 다 부질없다며 욕망을 싹 다 비워버린 청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진짜 속세를 벗어난 부처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바닥난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봤자 그만한 보상이 안 돌아온다는 걸 그 뼈아픈 현실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스위치 끄듯 꺼버린 거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이름 붙여진 고독의 진짜 의미, 최종 진단. 지금까지 초식남, 맨헤라, 사토리 세대 참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조각들을 쫙 모아서 퍼즐에 맞춰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나누고 꼬박꼬박 라벨을 붙이는 이 강박적인 행동. 그 밑바닥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공포가 깔려 있어요. 이 장기 불황 속에서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미친 듯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남들과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조어들은 너는 대체 어느 유형이냐고 끝없이 몰아세우는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무리해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대한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현대 일본 사회의 신조어는 자기 자신의 불안을 설명하는 집단적 언어 체계이다. 딱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호호 웃어넘겼던 그 기발하고 톡톡 튀는 단어들 알고 보니 상처받고 웅크린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끔찍한 사회적 불안과 고독을 그려놓은 아주 눈물겨운 시각적 지도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띄워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데요.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거 비단 1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고 라벨을 붙이고 그 좁은 틀에 못 맞추면 가차없이 고립되어 버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깊은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